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일 시무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국가부채 연관성 문제들에 대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 원, 공무원 17만 정원하면 어찌 되나. 중앙일보는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 정원의 연금 충당 부채 94조 급증, 개혁 없는 재정 낭비는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다. 동아일보는 국가 채무 55%가 연금 충당금,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길 건가. 매일경제신문은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미래 세대엔 시한폭탄이다. 문화일보는 국가 빚 급증에 예타 무력화, 청년 세대 피눈물 가죽 말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연금은 현재 기존의 공무원과 또 신임 공무원 사이에 굉장히 연금 지급의 차이가 큽니다. 이 공무원 연금의 지급을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버렸죠. 몇 년 전에. 그래서 현재의 이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준으로 향후에 20년, 30년 후에 공무원 연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고 좋은 조건에 있는 부분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플러스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부채 문제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다기보다는 낮은 조세 부담료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문제가 국민연금과 형평성,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걸 조정하기보다는 세제로 이걸 조정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현대차 44년 만에 국내 적자, 강성노조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조선일보 현대차 파업 국내 430건인데 비해서 체코는 제로다.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4년 동안 흑자였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 관련 산업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했고, 소비자는 자동차 수출된 자동차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독과점품을 구입함으로써 수탈당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가 44년 동안 흑자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 노조가 설립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조 설립 이후에 32년 동안 흑자가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파업을 공격하나 또 강성노조니 기종노조니 그 공격한 것, 마치 회사가 망할 것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누린 겁니다. 그 체코와 파업 횟수를 비교했는데 10년에 430건이라고 하면 연간 43회 파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파업 횟수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파업 일수나 파업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파업 건수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업이 그렇게 10년 동안 430건, 이 통계를 믿는다면 조선일보 통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430건의 파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사측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누릴 수 있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합니다.
외교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발틱을 발칸으로 썼다는 거죠. 또 외교 망신, 이젠 윗선 책임도 물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장관 책임을 묻기 전에 외교부 공무원들의 지금 세계 지리 공부를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실무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면은 이게 외교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복 체크를 하는, 꼼꼼히 점검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뭐 장관 간다고 그래서 그럼 이런 실수가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주택 문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택정책 담당 장관이 집 세채인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청와대. 매일경제신문은 국토부 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장만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 세채가 뭐가 문제냐, 세채가 아니라 30채 300채를 가지고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로 공격받으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고 물욕주의가 일반화된 그런 사회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가, 공시지가 당연히 현실화해야죠. 그리고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다주택자의 문제든 공시지가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 그리고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만약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것을 전적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그런 방식의 토지 공개념, 주택의 공개념이 도입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가부의 오픈 채팅방 단속, 위험한 과잉 규제일 뿐이다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단속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병균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약물 투여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으로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단속만 되는 것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툭 하면 담당 공무원 바뀌는데 규제 계획 제대로 되겠나?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서 규제 계획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청년 실업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청년들의 눈물 씻어줘야 대한민국 미래의 문 열린다. 한국경신문은 정부가 청년의 삶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매일경신문은 청년은 왜 대통령 앞에서 울어야 뭐 제목의 사설들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떤 청년단체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 청년들 현실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뭐 기사도 많이 났고 사진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문재인 정부의 2년간의 정책 때문인가요? 재벌과 글로벌 대기업의 착취 수탈, 그리고 부자들에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뭐 세계적인 경기 불황 문제도 있습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근데 52시간에다가 지금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를 통해서 64시간, 68시간까지 한 노동자에게 이게 시키겠다는 건데, 이거 정반대로 가야죠. 한 노동자에게 지금 법정은 40시간이 아니라 30시간, 20시간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청년 실업률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혁신으로 오늘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립니다만,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대비해서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과 관련 사교경신문은 변죽만 울린 금융 샌드박스, 진짜 풀어야 할 규제는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이 산업이 되고 금융이 상품이 될수록 부의 집중이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래서 이 금융의 그 거품, 금융의 버블화가 자본주의 위기의 주기를 굉장히 단축시키고 자본주의 공황의 골도 굉장히 더 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금융이 그야말로 경제의 피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은 그 자체가 굉장히 목적이 아니라 금융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와 관련 상경신문은 경제 나빠진 이유, 잘못된 정책 탓, 국민 목소리 듣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와 고용 유연 안정성이 시급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지금 여러 단체들과 또 경제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뭐 경제가 나빠지니까 뭐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뭐 경제 신문들은 끊임없이 규제 혁파, 노동 유연성 이걸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규제 혁파와 고용 유연성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것이 단순히 신자유주의 정책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경제가 이렇게 경기 순환 과정을 밟으면서 이 공황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 그 본질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